잠시만요. 자 봅시다. 아까 쌤도 사실 문제를 이렇게 확통 같은 경우는 문제를 보고 좀 간단한 문제를 바로바로 되는데 간단하지 않은 문제는 쌤도 약간 고민을 해야 되는 경우가 있어서 이제 못 보고 들어와서 잠깐 보고 왔습니다. 자 일단 봅시다. 그 실력업 문제는 다들 적당히 까다로워서 같이 한번 풀어보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151번 볼게요. 151번. 그러니까 동전이 5개가 있는데, 그러니까 이제 앞면이 2개 보이도록 이렇게 있는 거고, 그 다음에 뒷면이 보이도록 있는 게 3개가 있습니다. 이런 상황인 거지. 근데 보니까 규칙이 이제 조금 복잡한데, K가 5 이하이면, 그러니까 내가 동전을 주사를 던져서 나온 눈의 수가 K라고 할 때 K가 5 이하이면 K 번째 뒤집겠대. K 번째 뒤집겠대. 그 다음에 K가 6이면 모두 뒤집니다. K가 6이면 모두. 그리고 3번 반복했는데 3번 하는데 이제 모두 앞면. 모두 앞면. 자 이렇게 되려면 이제 어떤 상황이 있을까? 일단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는 건 어떻게 하면 좋지? K 번째를 뒤집고, 그러니까 일단 우리가 이제 한 개씩 뒤집는 게 있는 거고 한 번에 다 뒤집는 게 있는 거잖아, 맞지? 한 개씩 뒤집는다고 하면 총 3번이니까 처음에 저 뭐지? HH 저 친구 2개를 하나하나 뒤집고 전부 다 뒤집으면 모두 앞면으로 바뀌겠지. 그런 생각을 할 수 있을 것 같아. 맞지? 그 다음에 어떤 것도 가능할까? 그냥 처음부터 전부 뭐라고? 얘기를 해줘. 쌤이 지금 고민하고 있는데 사실 처음부터 다 뒤집어버리고 안되는데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되지? 쌤도 지금 빡 안 떠오르는데 떠올랐어 여기. 세번 모두 H라는 건 아니에요? 아 그렇구나. 다 뒤집으면 되네. 맞지? 그러니까 저게 3번 뒤집어서 모두 앞면이 된다 야. 그러면 이거 하나 다 뒤집으면 되잖아, 맞지? 그게 케이스가 있구나. 그 케이스를 생각을 못했네. 제일 쉬운 건데, 맞지? 약간 엄청 그 유명한 말 있잖아. 등하불명이라고. 미안. 등장 밑이 어둡다를 한자로 말한 겁니다, 맞지? 괜히 아는 척 하려고. 여튼 뭔가 있어 보이지 않아? 등하불명 이렇게. 고마워. 집에. 여튼 봅시다. 쌤 근데 중학교 때도 그러고 있었어. 중학교 한 1학년 때인가? 아직도 기억나는데 중학교 1학년 때 쌤이 이거를 외치고 다녔어. 혼자서 아무도 없을 때. 입으로요? 약간 중이병 같은 거지. 무슨 말인지 알아? 이루지 못할 일이 없다. 완전 간지나지. 진짜 중이병 그대로 아니야? 근데 자세도 있어. 자세도 있어. 안돼. 그래서 완전 수친 거야. 원래 그냥 걷다가 갑자기 그 이야기가 생각나버렸어. 사람이 없으면 걷다가 갑자기. 특히 내가 저거 많이 했을 때가 비 오는 날, 비 많이 올 때, 비 우산 안에서. 소리에 묻히겠네 이 소리. 그래서 뭐 이렇게 하는 거지. 근데 이거 멋있지 않아? 이루지 못할 일이 없다. 좀 옆 사람이 그러면 무서울 것 같아. 여튼 그렇습니다. 갑자기 생각이 나버려서 자 할게. 자 이제 세 번 뒤집어서 이제 모든 아까 3번 트라이 시행을 3번 해서 모두 뒷면에 되는 경우를 이야기하는 겁니다. 우리가 첫 번째 상황은 아까 이야기했지만 이제 얘네들 2개를 뒤집고 그 다음에 전체를 뒤집어버리면 되겠지 않지? 근데 다 뒤집어도 괜찮아. 순서는 중요하지 않다 이거는. 그러니까 이를테면 이제 얘랑 얘를 선택하는 게 중요한 거지. 이를테면 전부 다 뒤집었어. 그러면 TT, H 이렇게 돼 있을 거 아니야. 그리고 나서 TT를 뒤집어도 괜찮은 거지. 오케이? 괜찮아? 그러면 자, 첫 번째 케이스는
1이 나오고 2가 나오고 6이 나오는데 순서는 상관없어. 모든 경우가 가능한 거지. 두 번째는 3, 4, 5 나오는데 얘도 순서는 상관없다 맞지? 3, 4, 5 나오기만 하면 그냥 이제 저기 모두가 앞면으로 바뀌게 될 겁니다. 세 번의 시행 후에. 3번 나오면 얘 뒤집고 4 나오면 얘 뒤집고 5 나오면 쟤 뒤집으니까 순서는 상관없잖아. 어쨌든 한 번씩 뒤집기만 하면 되니까. 오케이. 자 그러면 전체 경우 수는 몇 가지야? 주사위를 3번 던지니까 6 곱하기 6 곱하기 6이 되겠지. 그래서 6의 세제곱이 전체 경우의 수가 될 거고요. 그 다음에 1, 2, 6 순서대로 순서 없이 이제 마음대로 배치해도 괜찮으니까 총 3팩까지가 될 거고 3, 4, 5도 3팩까지가 되어서 이렇게 정리가 될 겁니다. 그냥 약간 결국 풀고 보니까 비주얼 이슈가 제일 큰 것 같습니다. 문제가 말이 길고 이제 뭔가 있어 보이니까 이제 조금 부담스럽게 느끼는 부분이 제일 큰 것 같습니다. 자, 152번 봅시다. 자, 22, 44, 66 이렇게 주어져 있을 때 22, 44, 66 이렇게 6개의 숫자가 적혀 있는데 그때 이제 주머니에서 한 개의 공을 꺼내어서 확인한 후 다시 넣지 않는 시행을 반복할 때 이제 n번째 꺼낸 수에 적힌 공의 값을 an이라고 하겠다. 뭐지? 배달이라. 아 배달 깜짝이야. 이름만 쓰면 맛있는 거 사줘. 아니 그러지 마. 그러지 마. 아니야 됐어. 자 P는 A1 곱하기 100다. 그냥 이렇게 씁시다. 더하기 A3 이렇게 되는 거고요. 그 다음에 Q는 A4 곱하기 100. 자 이렇게 되는 겁니다. 자 그때 P가 Q보다 클 확률을 구하실 때 나왔어요. P가 Q보다 클 확률. 근데 얘는 지금 전체 경우의 수가 어떻게 될까? 같은 것이 있는 순열이 다 나왔지. 그래서 그냥 이제 2팩분의 6팩을 해도 괜찮아. 전체 경우의 수는 2팩 6팩이 될 겁니다. 아 뭐야? 오른쪽에 쓰는 게 낫겠다. 2팩분의 6팩이 전체 경우의 수가 될 겁니다. 어차피 결국 6개를 배열하는 거거든. 배열하면 첫 번째 수가 A1이 되고 두 번째 수가 A2가 되고 세 번째 수가 A3가 되고 그냥 그 말을 이제 어렵게 만든 거야 사실은. 괜찮아? 오케이.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이제 이렇게 배열되면 24가라고 뭐 이런 얘기인 거지. 미안. 자 그럼 얘가 A1이 되고 얘가 A2가 되고 얘가 A3가 되고 얘가 A4가 되고 얘가 A5가 되고 순서는 이게 짜기 좀 사람한테 잘 봐줘. 이런 식으로 된다니까. 첫 번째 뽑는 수부터 차례대로 배열하면 저 6개의 수를 배열하면 이제 첫 번째 수가 A1, 두 번째 수가 A2 이렇게 된다는 얘기니까 결국 뭐랑 똑같아? 그냥 배열하는 방법의 수하고 똑같아. 그래서 2팩분의 6팩이라고 경우의 수를 전체 경우의 수를 해도 괜찮다는 거지. 이해했니? 자 그러면 이제 우리가 P가 Q보다 크대. 그러면 사실은 이거는 이제 그러니까 높은 자리라고 해야 되나? 이제 앞의 자리가 더 크면 클수록 여기서는 100의 자리가 되겠지. 100의 자리가 더 크면 더 이상 비교할 필요가 있어 없어? 없잖아 맞지? 100의 자리가 같을 때 이제 그 밑으로 내려가는 거지. 그러니까 첫 번째로 A1이 A4보다 크기만 하면 나머지는 상관이 없어. 맞지? 그럼 두 번째는 만약 A1과 A4가 같다면 그럼 누가 커야 돼? A2가 A5보다 커야 되지. 맞지? 이거까지 같아버리면 어차피 남아있는 숫자가 무조건 같을 거라서 불가능해. 어차피 두 개니까 맞지? 그래서 이렇게 두 가지밖에 없는 거야. 그럼 앞에 경우의 수 구하고 뒤에 경우의 수 구해서 더하면 되겠지. 자 해봅시다. A1이 A4보다 크대. 그럼 이제 저거는 몇 가지 가능하지? A1이 6, A2가 4이거나 A1이 6, A2가 아니고 A4였지. A1이 6, A4가 2거나 혹은 A1이 4, A4가 2거나 총 몇 가지야? 세 가지지. 그리고 우리는 지금 같은 걸로 보는 거거든 사실은. 그러니까 누굴 어떤 수를 뽑는지 구별할 필요가 없어. 그러니까 그냥 4, 6, 그러니까 A1과 A4가 6, 4, 6, 2, 그냥 4, 2 이렇게 세 가지만 생각하면 되는 거지. 괜찮니? 근데 문제는 남은 숫자들은 결정이 됐어 안 됐어? 결정이 안 됐잖아. 남은 숫자들은 배치해야 돼. 왜냐면 우리가 6개의 수를 전부 다 배열하는 게 분모에 있거든. 그럼 분자에도 6개를 전부 배열하는 경우의 수가 분자에 있어야 돼. 오케이? 자 그럼 3 곱하기 그럼 이렇게 했다고 하자. 그러면 6이랑 4랑 하나씩 썼고 남은 숫자가 몇 개야? 4개인데 같은 건 2개밖에 없다 맞지? 그럼 그 2개랑
두 개를 포함한 네 개를 배열하는 거야. 그래서 200분의 4팩 이렇게 쓰게 되는 거지. 혹시 여기가 이해됐어? 괜찮아? 오케이. 자, 그 다음에 괜찮은 거 맞지? 그럼 더하기 이제 A1과 A4 같은 경우는 몇 가지 있어. 뭐 2로 바거나 4로 바거나 66으로 바거나 세 가지가 되겠지. 오케이. 그러면 뭐 이를테면 2를 채웠다고 하자. 남아있는 숫자는 뭐야? 4, 6이잖아, 맞지? 그러면 무조건 A2가 얼마가 돼야 돼? 6이 되고 A3가 A5가 4가 돼야 되는 거잖아, 맞지? 그러면 이제 그렇게 하는 방법 한 가지밖에 없어. 그리고 남은 게 몇 가지? 또 6, 4가 하나씩 남아 있을 거 아니야. 그 둘은 어디 가도 상관없으니까 곱하기 2가 되는 거지. 이거 계산하면 이제 답이 돼. 1호 3은 사실 좀 쉽기는 한데 우리 간만에 보는 문제니까. 자, 원에 지금 점이 몇 개 있는 상태야? 8개 있는 상태야? 그러면 이제 이 친구가 직각삼각형이 될 확률을 구하시오가 문제 요거 3이었거든. 근데 직각삼각형이 되는 거 아까도 사실 잠깐 봤었는데 지름이 정해지게 되면 그 지름에 대한 원조각이 항상 90도였잖아, 맞지? 그래서 저렇게 잡는 거야. 그러면 문제에서 지금 점 3개를 선택해서 이제 직각삼각형이 될 확률이니까 전체 경우의 수는 8개 중에 3개를 선택하는 경우가 될 거고, 이제 직각삼각형이 되는 건 지름 하나에 대해서 나머지 선택할 수 있는 점이 몇 개씩 있어? 6개씩 있잖아, 맞지? 근데 지름이 몇 개 있지? 4개 있잖아. 그래서 4 곱하기 6 이렇게 하면 되지. 괜찮아? 그러면 여기까지 하고 이제 다음 주로 넘어가겠습니다. 자, 확률이 더 쓰는 정도인데 여기는 좀 쉽습니다. 확률이 더 쓰는. 선생님이 아까 그 이제 사건이랑 집합이랑 같다고 하면서 강조했던 이야기가 있습니다. 강조했던 이야기가, 그러니까 우리는 그 집합이랑 사건이랑 같으니까 어떤 생각들을 할 수 있냐면, 일단 이제 우리가 가장 강력한 도구 벤 매우 좋다. 두 번째 드모르간, 그 다음에 차집합. 물론 이 기호를 실제로 쓰지는 않겠지만, 그러니까 나 혼자서 문제를 풀 때는 상관없어. 근데 이제 해설, 내가 뭐 만약 서술형 풀이를 써야 된다 그러면 쓰면 안 되긴 해. 뭐 쓸 일이 없긴 하겠지만 그래도 어쨌든 이제 쓰면 안 되긴 합니다. 공식적으로 정의하지 않았으니까. 다만 이 사고는 그냥 써도 괜찮다는 얘기. 그다음 세 번째는 이 확률에서 원소의 개수 공식이랑 확률 공식이랑 꽤 비슷합니다. 꽤 비슷합니다. 뭐 같다고 쓰긴 이건 진짜 좀 그렇고, 왜냐면 이제 확률에서 이야기하는 또 다른 공식들이 있거든. 이제 집합 원소의 개수에서도 또 다른 공식이 있는 것처럼. 그래서 일단 기본적으로 근데 거의 같습니다. 거의. 그래서 이제 유도를 애초에 원소의 개수 공식으로부터 유도를 하거든. 왜? 어차피 확률이 뭐였어? 경우의 수분의 경우의 수였잖아, 맞지? 그러니까 이제 원소의 개수 공식이 그대로 활용이 돼. 그래서 어쨌든 요거 세 개에 대해서는 집합이랑 사건이랑 같기 때문에 기본적으로 우리가 이 구조를 인지하고 있다고 생각하고 이제 들어가야 됩니다. 자, 진행을 해봅시다. 그럼 확률의 닷셈 정의가 뭔데? 이제 합사건의 확률 PA 합 B를 어떻게 구할 거냐의 문제인데, 얘는 이렇게 생겼습니다. 그냥 원소의 개수 공식은 어때? 우리랑 똑같잖아, 맞지? 그냥 P를 N을 P로 바꿔 쓴 것밖에 없어. 왜 이렇게 되지? 공식이 이렇게 되기 때문에 그래. NA 합 B는 우리는 경우의 수분의 경우의 수를 구하는 거니까 NA 더하기 NB 빼기 NA 교 B가 될 거고, 원래는 곱 B겠지만 지금은 여기다가 뭐로? NS로 이렇게 나누게 됩니다. 전체 등식의 양변을 0이 아닌 이제 같은 수로 나누면 등식은 항상 성립하거든. 그럼 이제 이게 이거잖아, 맞지? 그래서 성립 끝 이렇게 되는 겁니다. 이게 첫 번째고요. 그다음에 두 번째로 이제 만약 P의 교비가 0이면, 그러니까 두 사건이 서로 배반이면, 다시 A 교비가 0이면, 다시 A와 B가 배반이면, 서로 배반이면, 그러면 이제 PA 합 B는 PA 더하기 PB다. 사실 이제 쌤 입장에서는 이제 그
이게 중요하다라는 이러한 접근이 중요하다는 얘기는 이미 다 했고 사실은 하버드 법칙에서 지금은 그냥 사실 이게 더 메인인 것 같긴 합니다. 그래서 뭐 어떻게 써도 사실 상관없을 것 같아요. 괜찮아? 그다음 세 번째로 우리 PA연은 어떻게 하면 돼요? PA연 얘는 1-PA를 하면 됩니다. 왜냐하면 NA연은 NS U 대신 S를 쓰는 거야. 빼기 NA 이렇게 만들어지거든. 이걸 원소의 개수 공식이 나왔지. 여집합의 원소의 개수는 전체에서 그 A 원소 개수 빼면 여집합 원소 개수 나올 거 아니야. 여기다가 양변을 NS로 나누는 거지. 이렇게 색깔 좀 다르게 줄까? N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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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렇게. 그럼 이제 저 결과 나온다는 사실이 너무 중요하다 맞지? 괜찮니? 그냥 집합의 원소 개수 공식이랑 사실 똑같습니다. 거기 쌤이 두 개 정도를 더 적어놨을 건데 이제 식의 구조를 통해 참고 보면 이렇게 써놨잖았지. 집합의 원소 개수와 공식의 형태가 같음을 알 수 있다. 그래서 첫 번째로 거기 추가로 써놓은 게 뭐냐면 PA여 합비여 이렇게 주면 얘는 1 PA 합비 이렇게 되나? 교비가 되겠군요. 이렇게 되고 왜 합이지? 쌤이랑 다르게 썼군요. 순서를 다르게 썼습니다. 자, 어쨌든 이 친구는 사실 뭘 하는 거야? 드물어가 써도 괜찮다니까. 그러니까 A 교비요. 이렇게 되는 거. 여사건의 확률은 1 빼기 이거 하면 된다고 했잖아, 맞지? 여기 한 얘기가 그 얘기잖아. 그래서 이런 것들 이제 다 그냥 쓴다는 얘기야. 드물어간도 쓰고 이제 이거 가지고 변형하는 거 쓰고. 그래서 이제 어떤 것도 또 할 수 있냐면 혹시 이걸 한번 이해를 해볼래? 뭔 말이지? 너무 따뜻하고 너무 졸리겠는데 그렇지 않아? 맞지? 넌 안 졸려? 응? 그냥 더워. 왜 안 끄고 있지 근데? 제가 끄볼까요? 출동. 고마워. 자 일단 저 식을 이해할 수 있겠어? 그러니까 이거를 이렇게 생각하면 돼. A가 있고 B가 있어. 근데 여기는 어디야? A랑 B랑 겹치는 거. 혹시 이게 뭔지 알겠어? 저거 뭐였지? 집합에서? 자집합. 맞지? 그럼 어디야? 둘이 다 뭐 돼? A가 되잖아, 맞지? 어떤 이야기 하는지 알겠어? 괜찮아? 그러니까 이제 저런 것들이 그냥 다 쓰인다는 얘기. 다 쓰인다는 얘기. 그냥 뭐랄까 집합이랑 이제 거의 유사하다라는 이미지를 가지고 그 다음에 저걸 진행을 해야 이제 어렵지 않게 하는 거지. 집합에 대한 백그라운드 없이 순수하게 이것만 가지고 하면 어쨌든 또 외워야 될 공식이 하나 추가되는 거잖아, 맞지? 애초에 그냥 집합이랑 거의 똑같다고 생각하고 처리를 하는 겁니다. 자, 그 다음에 거기 쌤이 안 한 얘기가 여기 여사건의 확률을 설명하면서 이제 보통 추가를 하는 얘기가 여사건의 확률을 사용하는 상황이 언제냐? 라고 질문을 하게 되면 우리 이제 잘 알고 있잖아, 적어도 또 무엇이 아니다. 그 다음에 이상 이하 그리고 또는 등의 표현이 주어지면 이제 여사건을 쓰는 겁니다. 정확하게 다시 이야기하면 이런 표현들이 나온다고 여사건을 쓴다가 아니라 여사건을 쓸 수 있다는 생각을 이제 담아두는 거야 머릿속에. 그래서 문제를 봤는데 여사건으로 하면 조금 더 간단해지게 풀리는 것 같아. 그럼 여사건으로 들어가는 거고 그냥 직접 그래도 세는 게 더 빠를 것 같아. 그럼 직접 세는 거지. 직접 일일이 정면으로 계산을 하는 겁니다. 근데 보통 이 특히 내신에서는 적어도라는 표현을 쓸 때는 의도가 명백합니다. 그러니까 여사건 쓰세요를 가지고 출제하는 거야. 무엇이 아니다라는 표현을 줄 때도 여사건 쓰세요를 가지고 내는 거야. 첫 번째 의도는 그렇다는 얘기야. 진짜 제일 어려운 한 문제는 그렇게 안 낼 수도 있겠지. 근데 보통의 문제는 그 의도를 가지고 내는 거야. 그래서 여사건으로 부르는 게 적절한 접근입니다. 자, 그러면 약간 쉬어가는 페이지로 75페이지를 좀 풀어볼래? 그 원소의 개수랑 구조가 그냥 똑같습니다. 개수 대신에 확률을 쓴다고 생각합니다. 확률을 하면 1이다라는 전제가 깔린 상태에서
확률의 합은 그냥 1입니다. 1의 모든 확률의 합은. 첫 번째 거는 이제 공식 아까 그대로 쓰면 되지. 원소 개수 공식은 똑같으니까 3분의 2 더하기 4분의 1 빼기 12분의 1 이렇게 하면 되겠다. 맞지? 두 번째 거는 원소 개수 합집합의 원소 개수 주어질 때 교집합의 원소 개수 구하는 거 다 해봤잖아. 맞지? 잘 알 수 있을 겁니다. 저거 몇 시간 먹어? 6,500원짜리를 먹으려면 아니 좀 달아서 쌤이 새우깡 한 개면 그래도 1시간 먹을 수 있어. 새우깡 한 개 1,500원 정도 하니까 요새 비싸서 5개면 10,000원. 4시간 먹으면 쌤이랑 비싸? 괜찮아? 근데 이거는 좀 아니야. 여기는 경우의 수라서 분모에 그걸 써야지. 한 개 주소는 6분의 1을 써야지. 전부 다 6분의 1을 써야지. 괜찮아? 그러니까 6분의 3 이렇게 써야 되는 거지. 확률이잖아, 맞지? 경우의 수가 아니고. 오케이? 너도 6분의 해야지, 다시봐. 그렇게 해서 확률을 바꿔야지. 경우의 수 쓰는 게 아니니까. 집합이랑 갔다 와서 완벽하게 똑같지는 않습니다. 다 확률을 계산해야 됩니다. 자, 8번 하겠습니다. 자, 8번은 그냥 이제 산수 문제지. 첫 번째 문제가 PA가 2분의 1로 주어지고 PB가 12분의 5로 주어지고 그 다음 PA여 교비여는 드모르간을 쓰라는 얘기지. 자, 얘를 이제 정리하게 되면 1 빼기 아니 뭐 이제 하나 고쳐 써도 괜찮아. A 합 B여니까 1 빼기 PA 합 B라고 6건의 확률 공식을 써서 이렇게 고쳐 쓸 수 있는 거지. 그러면 얘가 얼마라고 지금 3분의 1이래. 그러면 이제 PA 합 B가 3분의 2인 거지. 그럼 이제 이 친구 둘이 더한 거에서 얘를 빼면 이제 PA 교비가 나오는 거지, 맞지? 그러니까 PA 교비는 이렇게도 성립하니까 그러니까 2분의 1 더하기 12분의 5에서 빼기 3분의 2를 해도 괜찮습니다. 여기가 괜찮아? 이거 괜찮은 거 맞지? 자, 2번 봅시다. 2번 A와 B는 서로 배반 사건이래. 그럼 이제 PA 곱 B가 제로라는 얘기지. 그 다음에 PA여가 4분의 3이래. 이거는 이제 PA가 이제 4분의 1이라는 얘기입니다. 그 다음에 PA 합 B가 10분의 10이래. PA 합 B가 10분의 10. 근데 이제 이 친구는 A와 B가 배반이라고 줘가지고 그냥 PA 당이 PB랑 같아서 그리고 이제 B를 구할 수 있겠지. PA가 사실은 12분의 3이라서 얘가 12분의 3이면 얘가 12분의 4여야지만 등식이 성립하겠지. 12분의 4.
다시 말해서 3분의 1일 겁니다. 문제에서 PB 열을 구하라고 했으니까 그래서 3분의 1을 1에서 빼는 거잖아, 맞지? 그래서 3분의 1을 빼게 되면 3분의 2라는 사실을 얻을 수 있습니다. 자, 그냥 이제 잘 대입해서 계산 잘하면 어렵지 않게 해결할 수 있습니다. 괜찮지? 성실 계산할 거 없습니다. 자, 9번 갑시다. 9번. 자, 9번 문제를 보게 되면 문제에서 1부터 50까지의 자연수 카드가 있는 거 있으면 자, 그때 3의 배수이거나 4의 배수 1 확률을 구하시오. 뭐뭐 또는 뭐뭐는 이제 그 확률이 더 센 정리. 정확히는 이제 합집합의 원소의 개수를 구하는 기본 접근이지. 자, 그래서 이제 문제에서 요구하는 건 이제 우리가 이렇게 써볼까? 3의 배수의 놈이 나오는 사건을 A라고 하자. 4의 배수의 놈이 나오는 사건을 B라고 하자. 그럼 문제에서 요구하는 건 A 합 B를 구하는 거야. 그러면 우리가 PA다. PB 빼기 PA 교비를 하라는 얘기고. 그럼 PA는 50개의 카드 중에 3의 배수가 나올 확률인데 50개 중 1부터 5위까지 중에 3의 배수는 몇 개 있어? 16개인가? 그렇지, 16개. 이제 50분의 16을 하는 거야. 4의 배수는? 4의 배수는? 12개 있지, 맞지? 자, 그 다음에 이제 여기는 뭐야? 3의 배수이면 4의 배수였으니까 누구지? 12의 배수. 10의 배수면 쉽다, 맞지? 4개, 4개. 48까지니까 50분의 4. 이거 계산하면 그냥 답이 될 겁니다. 그냥 확률이 더 센 놈이 써서 계산을 하는 겁니다. 자, 그 다음에 10번 봅시다. 10번. 자, 흰 공 4개와 빨간 공 3개가 있습니다. 네, 임의로 2개의 공을 동시에 꺼낼 때 2개의 공이 같은 색일 확률을 구하시려 나왔어. 그러면 얘는 이제 모두 흰 공이거나 모두 빨간 공이거나 이거 두 가지밖에 없고 그 둘은 동시에 일어날 수가 없잖아, 그렇지? 그래서 그냥 각각 구해서 더한다가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흰 공 2개 나오는 사건을 A라고 하고 빨간 공 2개 나오는 사건을 B라고 하게 되면 문제에서 요구하는 P의 합인데 얘는 PA 당연히 PB로 풀어도 괜찮다는 얘기죠. 자, 그럼 PA는 뭐야? 7개 중에 2개를 꺼내는데 흰 거 4개 중에 2개 나오는 경우고요. PB는 7개 중에 2개를 꺼내는데 3개, 빨간 거 3개 중에 2개가 나오는 경우가 되겠지. 그래서 저걸 더하면 되는 겁니다. 괜찮니? 쌤이 그 잠깐 급속 당 충전을 좀 하고 와야 될 것 같습니다. 잠깐만. 자, 근데 이제 토요일은 10-10이라서 이제 매우 빡세다. 한 7시쯤 되면 힘이 나더라고. 이제 곧 집에 가는구나. 그 전까지는 에너지가 점점 내려가는 중입니다. 그래서 밑에 이 다음 되는 거잖아. 그때가 제일 힘들어. 그때는 뭐랄까, 언제 끝나나 뭐 이런 느낌이 올라오지. 자, 갑시다. 근데 약발이 좀 세. 효과가 있더라. 그래서 급속 당충되는 별로 쓰거든. 너희들 먹지 말고 일단 합시다. 이게 먹으면 약간 중독되거든. 자, 우리 아까 어디까지 했었냐면 이게 아니군요. 10번까지 했지. 자, 해봅시다. 자, 11번 보겠습니다. 근데 이게 문제 좀 쉽긴 한데 그 밑에 문제도 사실 좀 애매해서 그냥 하겠습니다. 1부터 100까지의 자연수가 하나씩 적힌 1부터 100까지의 자연수가 하나씩 적힌 100장의 카드 중에서 임의로 한 장의 카드를 뽑을 때 4의 배수도 아니고 5의 배수도 아닐 확률을 구하시려 나왔거든. 이 문제는 조금 중요하긴 합니다. 우리가 사건 A를 4의 배수인 경우라고 하자. 그 책의 해설에서도 이렇게 썼는데 이게 중요합니다, 사실은. 그러니까 느낌으로 적당히 잘 풀 수 있는 사람이 세상에 참 많은데 근데 이제 형식적으로 풀 수 있어야 됩니다. 그러니까 A가 4의 배수고 B가 5의 배수라고 하게 되면 문제에서 구하라는 건 뭐야? 확률을 구하래. 어떤 확률을? 4의 배수도 아니고 즉 A의 여사건
그다음에 O의 배수도 아닌 B의 여사건. 그러니까 O의 배수 아닌이라고 하면 B의 여사건 이렇게 쓰는 거야. 4의 배수 아닌 이러면 A의 여사건 이렇게 쓰는 거야. 근데 거기 중간에 뭐가 붙었어? 고가 붙었잖아. 고는 교집합의 의미인 거야. 그래서 이거를 구하라는 의미로 읽어야 돼. 근데 그냥 이런 말이겠구나 하고 풀어버리는 사람들 사실 진짜 많아. 그렇게 해도 괜찮은데 문제는 이제 말이 더 복잡해지거나 상황이 더 복잡해지게 되면 그걸 못 읽어낼 수 있어. 그래서 이렇게 할 줄 알되 머릿속에 저걸 그리면서 저 상황을 정리하면서 문제를 암산으로 푸는 건 괜찮다는 거지. 그러니까 바로 식을 써서 푸는 건 괜찮아. 그러니까 계산을 안 한다는 얘기가 아니라 이제 이거를 안 쓰고 문제를 풀어도 괜찮은데 최소한 머릿속에 이 논리 구조 자체는 형성이 되어 있어야 한다는 얘기야. 무슨 의미인지 알겠지? 이렇게 해봅시다. 그럼 어떻게 돼? 얘는 아까 얘기했다시피 A 합 B의 열어서 그냥 1 마이너스 PA 합 B를 구하라는 얘기. 자 그럼 정리되게 1 빼기 그러니까 이제 4의 배수도 아니고 5의 배수도 아닌 걸 구하라고 했으니까 4의 배수 이거랑 5의 배수를 빼면 되겠지라고 생각을 쉽게 해볼 수 있단 말이야. 되게 나쁘지 않은데 또 이렇게 표현하는 것까지도 할 수 있으면 좋겠다는 얘기를 한 거지. 그럼 어떻게 돼? 4의 배수인 거는 아이쿠야 25 쌤도 사실은 2월 첫째 주를 기대하고 있습니다. 그때까지는 살아있기를. 4의 배수, 5의 배수 4와 5의 공배수는 뭐? 20. 20이니까 총 몇 개 있어? 5개 있나? 그렇지. 근데 사실 쌤이 지금 이렇게 힘든 거는 그 12월 마지막 두 주를 이렇게 어설프게 보내서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쌤이 싼 똥을 쌤이 치우고 있는 거라서 누구한테 할 말이 없습니다. 자, 이거 왜 이렇게 풀었어? 아하, 확률 전체 경우를 안 했군요. 100분의 1을 합시다. 근데 사실 이제 쌤이 처음에 100분의 1 전체 다 해 걸었는데 사실 너희들도 비슷한 심정이었을걸. 기말고사 끝나고 나서 아무것도 하기 싫은 마음이 좀 있지 않았을까? 맞지? 쌤도 그때? 쌤은 그런데 어른인데 이렇게 안 했어. 그래서 이게 이렇게 돌아오는구나를 겪고 있는 중이지. 그래. 애나 어른이나 다 똑같습니다. 괜찮아? 가을이도 그렇지 않았어. 기말고사 끝나고 아무것도 하기 싫지 않았어. 근데 안 하면 이제 이게 너희들은 그래도 이게 그냥 좀은 괜찮거든. 근데 쌤은 안 하면 무조건 이렇게 터져. 이제 다 쌓이는 거지. 자, 봅시다. 12번 보겠습니다. 12번. 자, 문제를 보게 되면 주머니 속에 5개의 흰 공과 3개의 검은 공이 들어있대. 임의로 2개의 공을 동시에 꺼낼 때 적어도 1개가 흰 공일 확률을 구하시오 돼 나왔어. 적어도 1개가 흰 공이라는 말은 전체에서 흰 공이 하나도 없는 걸 빼버리면 적어도 1개 흰 공이 되겠지. 그러니까 얘는 이제 이 사건의 전형적인 패턴입니다. 1 빼기 흰 공이 0개, 흰 공이 0개 이렇게 빼면 되겠지. 자 해버립시다. 1 빼기 전체는 총 뭐야? 5개의 흰 공이 있고 그다음에 3개의 검은 공이 있습니다. 그때 임의로 2개의 공을 동시에 꺼낼 때 그러면 8개 중에 2개를 꺼내는 거고요. 흰 공이 0개 나온단 말은 검은색 3개 중에서 꺼낸다는 얘기죠. 이렇게 계산하면 답이 나올 겁니다. 밑에 것도 대동소이해서 넘어가겠습니다. 자 13번 봅시다. 자 서로 다른 2개의 주사를 동시에 던질 때 나오는 두 눈의 수의 합이 5 이상의 관계는. 근데 이제 우리가 합을 고려해보면 최소값이 2가 될 거고요. 최대값이 12가 될 겁니다. 그럼 5라는 숫자는 2에 더 가까워 12에 더 가까워? 2에 더 가깝잖아. 맞지? 그러니까 얘는 5 이상인 것보다 5 미만인 걸 구해서 빼는 게 훨씬 더 낫다는 얘기지. 괜찮지? 그러니까 1 빼기 우리는 합이 2인 경우, 합이 3인 경우, 합이 4인 경우 이렇게 해서 그냥 풀어서 빼겠다라는 얘기인 거지. 자, 정리를 해봅시다. 일단 이제 주사위가 몇 개지 지금? 2개. 2개지. 그러면 이제 전체 경우 수는 6개의 제곱일 거고요. 합이 2인 건 1, 1 한 가지밖에 없겠다. 맞지? 그럼 합이 3인 경우는 이제 1, 2, 2, 2 가지밖에 없겠다. 그다음 합이 3인, 4인 경우는 1, 3, 2, 2, 3, 1 세 가지밖에 없겠다. 맞지? 이렇게 해서 계산하면 마무리가 될 겁니다. 괜찮니?
그러면 이거 한번 풀어볼까? 거기 예를 하나 쌤이 해놓은 게 있는데 하는 거지. 이제 A 더하기 B 더하기 C 더하기 D는 6 이렇게 줘요. 근데 내가 이제 승상 A, B, C, D를 만들 때 A, B는 0을 만족시킬 확률은 구하시죠. 자 봅시다. 일단 질문. 이 문제는 적절할까 적절하지 않을까? 얘도 무슨 문제지? 중복조합 문제잖아, 맞지? 적절할까 적절하지 않을까? 맞지? 그러니까 해를 다시 각 순서쌍으로 해주고 그다음 뭐래? 그들 각각에 대해서 그 순서쌍들 중에서 고르겠다고 했으니까 그 순서쌍들이 모두 다 동등한 가능성을 가지도록 재세팅을 해준 거야. 그러면 괜찮다고. 그럼 어떻게 하면 되지? 곱해서 0이라는 말은 수학적으로 어떤 의미지? A가 0이거나 또는 B가 0이지. 그럼 얘는 뭐야? 전형적인 확률의 덧셈 정리 문제인 거지, 맞지? 오케이. 그러니까 첫 번째로 A가 0인 경우 구하고요. 두 번째로 B가 0인 경우 구하고요. 세 번째로 A와 B가 모두 0인 경우 구해서 얘는 여기도 들어있고 여기도 들어있을 거니까 하나 빼주면 되는 거지. 해봅시다. 얘는 어떻게 돼? 전체 경우 수가 4HU 4HU분의 A가 0이 되어버리면 얘 0 빼고 나머지 3개를 가지고 하니까 3HU이 될 겁니다. 근데 B가 0일 때도 어차피 똑같을 거 아니야, 맞지? A와 B가 둘 다 0이 되어버리게 되면 얘 2개 빼고 나머지 CD로 가지고 만드는 거니까 4HU분의 2HU이 되겠다, 맞지? 그래서 결국은 계산하는 게 이거를 2번 더하고 얘를 한 번 빼면 문제에서 요구하는 확률이 만들어지게 될 겁니다. 괜찮니? 괜찮아? 자, 여튼 그렇게 해서 마무리를 했습니다. 그 다음에 연습 문제로 가서 (184, 185만) 보겠습니다. 자, 1부터 11까지의 자연수가 있죠. 자연수. 그 다음에 이제 택한 3개의 수의 곱은 5의 배수고 합은 3의 배수래. 곱은 5의 배수, 합은 3의 배수를 푼 것이다. 자, 저 어떻게 처리하지? 곱은 5의 배수고 합은 3의 배수래. 그러니까 근데 그 3의 배수 조건보다 5의 배수 조건이 좀 더 편하거든. 왜냐면 5의 배수가 되는 건 뭐만 있으면 돼? 5나 10이 있으면 되는 거잖아. 쌤 방금 뭐라 그랬지? 5나 10이 있으면 된다고 했잖아. 5 또는 10이 있다라는 얘기고, 그러면 경우를 어떻게 가면 되겠어? 5가 있거나 10이 있거나 둘 다 있는 경우를 빼면 되겠지. 괜찮니? 문제를 이렇게 읽으면서 해석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제 5가 있는 사건을 A라고 하고요. 그 다음에 10이 있는 사건을 B라고 합시다. 정확히는 5가 있으면서 이제 합이 3의 배수가 되는 사건을 A라고 하는 거지. 10이 있으면서 합이 3의 배수가 되는 사건을 B라고 하자는 거지. 그걸 그냥 간단히 저렇게 쓴 겁니다. 오케이. 자, 그럼 이제 PA를 보여봅시다. PA는 우리가 몇 개 고른다고 했지, 근데 참? 3개. 그럼 11C 30 중에서 3개. 3개 고르는 겁니다. 그러니까 전체가 11C 3이 될 거고요. 오늘 오늘 쌤이 좀 천천히 했나? 평소보다? 그래? 하고 넘고 집중하네. 지난번보다 좀 천천히 한 것 같아. 다행이다. 자, 합시다. 어쨌든 이제 5가 일단 무조건 하나 들어오는 거잖아, 맞지? 이렇게 나머지 숫자를 가지고 다 더해서 3의 배수가 되게 만들고 싶은 거야. 근데 어차피 우리는 중복은 5랑 10이랑 같이 있는 거 뺄 거거든. 그러니까 신경 쓰지 말고 남아있는 숫자 10개 중에서 이제 그 합이 3의 배수가 되게 하는 걸 찾는 거지. 그럼 생각해보자. 그 5가 지금 3으로 나눈 나머지가 얼마지? 이제 우리가 더해서 3의 배수가 되는 거 처리할 때는 그냥 3으로 나눈 나머지만 봐도 괜찮거든. 결국은
그 3들은 다 어차피 다 지워질 거 아니야. 나머지를 만들 때 영향을 주지 않을 테니까. 그러면 숫자를 분류를 한번 해봅시다. 자, 1, 2, 0 이렇게 잡으면 1, 2, 3, 4, 5, 6, 7, 8, 9 그리고 10, 11까지 있을 거고 지금 5가 선택된 상태입니다. 나머지 숫자들을 집어넣을 건데 합이 3의 배수가 되게 하고 싶어. 그러면 지금 이미 나머지가 2가 걸려 있잖아, 맞지? 그럼 남은 수들의 나머지 합이 얼마가 돼야 돼? 1이 되거나 아니면 4가 되거나 그러면 되겠지. 아, 그러니까 나머지의 합이 나머지 합이라고 씁시다. 나머지 합이 1이거나 4가 되면 됩니다. 그럼 1이 되는 경우는 뭐야? 1령만 선택하겠다는 얘기지. 이거 4개 중에 한 개 선택하고 이거 3개 중에 한 개 선택하는 거니까 결국은 이제 4 곱하기 3이 되겠다, 맞지? 4 곱하기 3 더하기 나머지 합이 4가 되는 경우는 어떤 거밖에 없어? 2밖에 없지. 근데 이미 5는 들어가 있으니까 2, 8, 11 3개 중에 2개를 고르는 거지. 그래서 32가 될 겁니다. 사실 이 4 곱하기 3도 41 곱하기 31로 써도 괜찮습니다. 어쨌든 4개 중에 한 개 고르는 거고 3개 중에 한 개 고르는 건 그냥 똑같잖아, 경우의 수가. 저렇게 될 겁니다. 자, 두 번째. 자, B를 해봅시다. 그럼 저거는 나머지가 얼마지 지금? 1이지. 그럼 남은 두 수의 나머지 합이 얼마가 돼야 돼? 3의 배수가 되려면 나머지 합이 2거나 5이거나. 근데 5는 어차피 안 되겠다, 맞지? 합이 2인 거밖에 안 되겠네. 그래서 10을 제외한 나머지 합이 2가 되는 걸 찾는 겁니다. 이건 두 가지 케이스가 있겠는데 이제 그 1을 뽑거나 이제 0 하나, 2 하나 뽑거나 이렇게 두 가지가 있겠군요. 그러면 0 하나, 2 하나부터 먼저 하게 되면 4개 중에 한 개, 3개 중에 한 개. 그러면 이제 41, 31이 될 거고요. 그 다음에 이제 10을 제외한 나머지 3개 중에 2개를 골라도 괜찮으니까 더하기 32 이렇게 쓸 수 있겠습니다. 자, 마찬가지로 마지막으로 이제 우리가 둘 다 동시에 있는 경우를 하게 되면 11시에 3분에 이번엔 뭐가 되는 거지? 이미 5와 10이 들어있어. 5와 10이 들어있으면 얘네들은 전부 다 뭐야? 이미 더했을 때 3의 배수잖아, 맞지? 그럼 이제 나머지 수도 3의 배수야지만 전체 합이 3의 배수가 되는 거야. 그래서 3, 6, 9 중에 하나 선택이니까 31이 되겠다. 좀 어려웠지? 다시 천천히 봅시다. 급한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지금 우리가 1부터 10일까지의 자연수가 적혀있는 카드 중에서 3개를 뽑겠대. 근데 이제 곱이 5의 배수가 되고 합이 3의 배수가 되는데 이게 합이 3의 배수가 되는 건 방금 여기서 봤지만 편해 불편해? 매우 불편하다, 맞지? 그러니까 뭐부터 처리하자고? 곱이 5의 배수가 되는 것부터 처리하자고. 근데 곱이 5의 배수가 되려면 결국 선수 5를 가진 수들이 적어도 하나 들어가면 되는 거잖아, 맞지? 그래서 그걸 우리가 말로 다시 바꿔서 표현을 하자면 5가 들어가거나 10이 들어가거나로 바꿀 수 있다고. 그럼 5가 들어가는 경우, 10이 들어가는 경우로 바꿔서 각각 구해서 더하자. 근데 이제 대신에 뭐가 생기니까? 중복이 생기니까 5도 있고 10도 들어있는 건 여기 포함되어 있을 거 아니야, 맞지? 그래서 중복이 생기니까 그걸 이제 빼주자. 2번 계산했으니까. 그래서 이제 5인 경우, 5가 들어있는 경우 구하고 10이 들어있는 경우 구하고 둘 다 들어있는 경우를 이제 빼는 방식으로 풀겠다는 얘기입니다. 여기까지 괜찮아? 자, 그럼 5가 들어있는 경우에는 일단 이제 2개를 더. 그러니까 처음에 5는 이미 들어갔고 11시 3을 할 때 그 분자의 경우의 수를 구할 때 이미 5는 들어가 있는 상태야. 남은 2개를 채우고 싶은 거지. 그리고 우리는 선택만 하는 거라서 순서에 대한 고려는 없는 상태거든. 괜찮아? 오케이. 자, 그럼 이제 5는 3으로 나눈 나머지가 얼마지? 2지. 그럼 거기다가 1을 더하면 3의 배수가 돼, 안 돼? 5에다 1 더하면 3의 배수 되잖아, 맞지? 그러니까 결국은 이제 어떤 수가 되었든지 간에 3으로 나눈 나머지가 1인 수를 더하면 돼. 근데 두 수를 더해서 돼야 되는 거잖아, 맞지? 그래서 우리는 이제 어떻게 생각을 할 거냐면 이 나머지들 중에 2개를 더해서 원래 지금 이미 가지고 있는 나머지 2랑 더했을 때 3으로 나누어 떨어지는 걸 찾자는 얘기야. 결국은 예를 들어서 우리가 뭐 이런 숫자가 있다고 치자. 이걸 3으로 나눈 나머지를 구할 때 내가 이거 2개를 더해서 3으로 나눈 나머지를 구해도 괜찮지만 이 각각을 3으로 나눈 나머지를 구해서 그걸 가지고 더해서 그 결과를 봐도 3으로 나눈 나머지를 구할 수 있다는 거야. 결국 얘는 어떻게 될 거니까 3 곱하기 무언가 더하기 얼마가 되지 이게?
0이 돼버리네. 맞지? 실패다. 어쨌든 얘는 뭐야? 얘는 1 되겠지 뭐. 3 곱하기 세모 더하기 1 이렇게 되겠지. 괜찮지? 그럼 이거 둘을 더하면 어떻게 돼? 3 곱하기 네모 더하기 세모 더하기 1 이렇게 될 거 아니야. 이 네모와 세모는 우리한테 영향을 줬어 안 줬어? 안 줬다고. 그러니까 숫자의 뭐만 봐도 괜찮다고? 나머지만 봐도 괜찮다고. 연우야 안녕. 이해하고 있어? 유림이도 이해하고 있어? 아 그러니까 나는 이미 5라는 숫자에 대해서 나머지가 2라는 것만 보지 그 숫자가 정확히 나머지 그를 제외한 놈이 어떤 놈인지 관심이 1도 없는 거지 사실은. 괜찮니? 그러면 다른 두 수를 선택할 때도 우리는 뭐에만 관심을 가지면 된다고? 나머지만 관심을 가지면 된다고. 그러면 이제 이미 나머지 2가 있으니까 여기다가 얼마를 더해야 3의 배수가 될 거냐? 1을 더하거나 4를 더하면 되지. 왜 1, 4를 하는 거지? 이 나머지들 가지고 만들 수 있는 두 개를 더해서 만들 수 있는 숫자가 1과 4밖에 없어서 그래. 오케이? 그럼 이제 1이 되는 경우는 몇 가지? 0, 1밖에 없잖아. 지금. 이거 3개 중에 한 개를 4개 중에 한 개를 선택하고 이거 3개 중에 한 개를 선택하면 그 둘을 더한 수를 3으로 나눈 나머지는 무조건 얼마가 될 거다? 1이 될 거다는 얘기야. 그러면 그거랑 5까지 더하면 딱 정확히 3의 배수가 되겠네. 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지. 괜찮아? 참 맞지? 그래서 여기는 이제 저기 4 곱하기 3이라고 쓴 거고 나머지 합이 4가 되는 경우 이거 두 개 선택하는 경우밖에 없잖아. 맞지? 이미 5를 선택해버렸으니까 3개 중에 2개를 고르면 되겠다. 맞지? 그리고 어차피 우리는 순서에 대한 고려가 없어서 그냥 숨쉬 2만 하는 거야. 괜찮아? 안 괜찮군요. 예. 자, 어쨌든 근데 이제 우리가 지금은 사실 이제 개념과 그다음 약간의 응용까지 사실 하려고 하는 거라서 너무 스트레스 안 받아도 괜찮습니다. 일단 정확히 무슨 말을 하는지, 그러니까 기본 레벨을 잘 아는 게 중요하고 사실 쌤이 아까 했던 얘기 중에 뭐 중복잡이 되니 안 되니 이런 것도 사실은 큰 흐름에서 중요하지 않습니다. 어차피 내가 5년치 기출 문제 다 뒤졌는데도 중복잡 문제가 5문제가 6문제밖에 없어. 자주 나와, 자주 안 나와. 그러니까 선생님들 대부분은 이제 그래도 수학에 대해서 잘 알고 계시고 이런 분들이 대부분이거든. 네. 소수의 이제 약간 그냥 매너리즘에 빠져가지고 이제 내던 대로 그냥 문제집 있는 거 아무나 긁어서 내고 이렇게 하시는 선생님들에서 문제가 생기는 거지 사실. 자, 185번 봅시다. 그러니까 선생님들도 사실 오류 있다고 이렇게 하면 별로 안 좋아해. 하여튼 자 봅시다. x 더하기 y 더하기 z식. 참고로 이 문제는 용문고에 작년인가 재작년에 숫자까지 똑같습니다. 그래서 쌤이 이 문제 보고 이거는 그냥 굳이 안 넣어도 되겠구나라고 생각했었습니다. 의미 아닌 정수의 순서상 중에서 임의로 한 개를 택할 때 여기도 발문을 정확하게 맞췄지 맞지? 순서상에 이제 각각의 동일한 가능성을 부여해버린 겁니다. 그때 순서상 중에서 저 친구를 이제 x-y, y-z, z-x가 이게 아니다를 만족시키는 확률을 구하시게 나왔거든. 근데 그런 거지. 그러니까 우리가 아니다가 나오면 이다보다 아니다가 사실은 더 스펙트럼에 더 넓거든. 왜냐면 생각해봐. x가 3이다와 x가 3이 아니다 중에 누가 더 많아? x가 3이면 3이 하나 끝났잖아, 맞지? 3이 아닌 수는 한 몇 개쯤 되지? 뭐하니 많다, 맞지? 어떤 얘기인지 알겠지? 그러니까 아니다보다 이다가 일반적으로 더 좋아. 항상 그런 건 아니야. 항상 그런 건 아닌데 이제 일반적으로 그렇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얘를 여사건으로 처리하겠다. 그러면 x-y, y-z, z-x가 0인데 얘는 사실 x는 y 또는 y는 z 또는 z는 x라서 사실은 복잡해 보이지만 이게 x랑 y랑 z랑 이 중에 두 개가 동시에 성립하는 일이 없어. 그냥 왜냐하면 두 개가 동시에 성립한다는 말은 세 개가 다 같다는 얘기거든. 다 같으면 정수가 아니야. 그러니까 결국 이거인 경우의 수, 이거인 경우의 수, 이거인 경우의 수를 각각 구해서 더하는 겁니다. 왜냐하면 배반이니까 서로 겹치지 않으니까 각각 구해서 더하면 돼요. 물론 그걸 전체에서 빼야 되겠지만 자 근데 x랑 y랑 같은 경우의 수나 y랑 z랑 같은 경우의 수나 z랑 x랑 같은 경우의 수나 어차피 x, y, z에 모두 자격이 동등하잖아. 개수가 다 똑같아서 어차피 하나 경우의 수 구해서 그냥 곱하기 3 해버리면 되는 거야. 오케이. 자 그러면 이제 해봅시다. 첫 번째 x랑 y랑 같을 때
그러면 얘는 2x 더하기 z는 10 이렇게 되지. 근데 우리 중복조합은 언제만 쓸 수 있다고 했지? 개수가 모두 같을 때만 쓸 수 있다고 했잖아. 여기는 달라서 노가다야. 어차피 x가 개수가 크니까 x 0, 여기가 10, 1, 여기가 8 이렇게 되는 거잖아. 쭉쭉쭉 내려가서 얘가 5까지 가능하겠다. 맞지? 몇 가지야? 6가지인 거야. 괜찮지? 그럼 이제 확률 계산합시다. 나머지도 똑같을 테니까 1 빼기 전체 경우의 수는 3개 중에 10개를 선택하는 모든 경우 중에서 이제 여기에 6가지가 3번 있다. 이렇게 만들어지겠지. 이렇게 정리가 된 겁니다. 시험에 이 정도 문제는 아마 나올 겁니다. 이 정도 문제는 어쩔 수 없는 거지 사실. 아마 예상컨대 중간고사 범위는 요 단원 정도나 살짝 더 들어가면 그럴 것 같습니다. 이제 당연히 힘이 어느 쪽에 실리겠어. 중복조합 이항정리 그게 많이 실리겠지만 그게 좀 어렵게 공부해야 돼. 뭐 그렇다고 이게 뭐 더 쉽다는 얘기는 아닌데 여기는 경우의 수 여기 풀 때 어려워지는 상황 애초에 경우의 수라서 결국 경우의 수가 많이 중요합니다. 자, 여튼 오늘 진도는 여기까지 해야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그 뭐지? 그 쌤이 추가로 준 문제 있잖아. 이거는 일단 첫 번째는 너무 부담되면 하지 않아도 괜찮습니다. 너무 부담되면 하지 않아도 괜찮습니다. 하지. 그리고 그리고 그다음에 이제 그 뭐지? 거기는 질문할 문제를 미리 좀 이야기를 해주십시오. 그럼 쌤이 이제 요거를 수업 시간에 어느 정도 투자해서 해야 되겠다고 미리 판단을 내리고 또 막연하게 내가 풀이하려고 하니까 조금 애매한 거 같아. 어떤 얘기인지 알겠지? 그러니까 내가 수업 시간에 얼마만큼 남겨야 될지 계산이 안 돼. 그런 거 좀 감안해 주십시오. 고생했습니다.